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6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윤영찬 의원,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이 4명이 기자회견을 하고 원칙과 상식이라는 그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민주당의 정풍운동을 지향한다. 당의 무너진 원칙과 국민이 요구하는 상식의 정치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정권에게서 떠나온 민심이 민주당으로 모이지 않아 내년 총선도 비호감 총선으로 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윤석열 정권 심판은 실패하게 돼 민주당의 변화와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에 도덕성 회복, 당내 민주주의 회복, 비전 정치 회복 뭐 이 3가지 방안을 마련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누가 봐도 이 요구를 안 받아들이면 탈당한다 뭐 이런 걸로 보이죠. 탈당 명분 축적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 이제 자, 왜 그러면 이 4명만 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궁금한 대목인데 제가 보건대는 아마 이 4명이 다른 비명계 의원들에 비해서 결단력이 있는 거죠. 과감한 행동, 그리고 뭐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하기도 했으니까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 되니까 여기서 구질구질하게 이 당에서 뭐 나중에 결국은 공천 탈락할 거 뻔한데 뭐 아마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 뭐 김종민 의원도 뭐 한때 기자 좀 했고요. 조응천 의원 뭐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도 있어 봤으니까 정무 감각이 좀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점, 이 4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미래 예측력과 결단력이 있다. 뭐 그걸 하나 꼽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공천 위협이 또 가장 현실화되어 있다. 이런 것도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성남 중원이 지역구인데 여기에 이재명 대표 변호사를 했던 현근택 변호사, 뭐 이 사람이 지금 벌써부터 뛰고 있고요. 오래됐습니다. 그 다음에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충남 논산이 지역구인데 여기는 얼마 전에 기초단체장 42명이 뭐 친명 조직 같은 거 발족해 거기에 포함된 황명선 전 논산시장, 이 사람이 벌써 뛰고 있는데 이 사람도 이재명 대표 때 당 원외 대변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사람이다. 그 다음에 조응천 의원은 경기 남양주 갑 출신인데 여기에는 원래 방송통신위원회 내정이 됐다가 사퇴한 최민희 전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남양주 병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뭐 이 사람이 옮겨서 여기 도전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소문이 또 파다하고, 최민희 전 의원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최근에 당 국민소통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뭐 이러면 최민희 전 의원을 어떻게 중용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건 뭐 벌써 눈치챌 만한 사람은 다 챘다. 그러니까 조응천 의원이 비명 활동을 그동안에 뭐 노골적으로 해왔으니까 가장 위협을 많이 받을 거고, 이원욱 의원 뭐 마찬가지로 경기 화성을이 지역구인데 여기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부터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장 뭐 이런 걸 했었고, 그 다음에 경기복지재단 대표 뭐 이런 걸 했던 진석범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일찌감치부터 출판기념회를 하고 지금 현지에서 도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가장 크게 이 4사람이 아주 현실감 있게 공천 탈락의 위기를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몇 가지 요인 때문에 이 4사람이 이제 앞장서서 이 원칙과 상식 창립 멤버로 나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도부에 뭐 3가지 조건을 얘기했는데 그건 이제 탈당 명분인데 뭐 그걸 이재명 대표가 들어줄 리 만무하죠. 우선 뭐 도덕성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바로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들어줄 가능성이 없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핑계로 해서 결국은 탈당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 이 모임에 이상민 의원도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아마 탈당 시기, 뭐 방법, 뭐 이런 것들이 좀 견해 차이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아예 조기 탈당, 원래 12월 초에 얘기했었는데 뭐 그때까지 갈 것도 뭐 있느냐, 뭐 그 전에 탈당하자. 그리고 이제 탈당한 뒤에 뭐 가능성은 뭐 무소속,
뭐 신당 아니면 국민의힘까지도 배제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제가 보고는 아마 국민의힘하고 물밑 대화가 있다면 그러면 국민의힘으로 갈 가능성이 제일 많은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그거는 앞으로 이제 탈당을 우선 해야 되니까 아마 그런 견해 차이 때문에 오늘 여기에 함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런 거고. 그럼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과연 민주당이 분당이 될까? 이거죠. 분당이 될까? 아마 시청자분들은 분당되고 와당탕탕 민주당이 좀 깨졌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일부 유튜버들은 또 그런 기대에 자꾸 뭐 호응하는 듯한 이런 아마 논평을 할 텐데 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뭐 제 기대를 반영해서 논평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저는 그냥 과거에 이런 모임들이 있었을 때 과연 얼마나 탈당으로 이어졌느냐, 분당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제가 기자로서 경험한 부분을 대입해서 여기다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까지 되지. 우리가 분당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탈당하는 숫자가 두 자리는 돼야 됩니다. 10명은 넘어야 되는 거죠. 지금 4명 이상 민의원 합치면 5명 뭐 이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 앞으로는 뭐 5명 정도가 추가로 나올까? 사실 뭐 그건 거의 점치기 수준이죠. 아무도 뭐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이낙연계 같은 경우가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당이 친이낙연계의 대표격이 윤영찬 의원 아닙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친이낙연계가 다 힘을 합쳐서 나온다. 근데 나와서 자기들이 신당을 만든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신당에서 당선자를 낼 수 있느냐? 저는 못 낼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효과는 있겠죠. 민주당 후보들을 낙선시키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신당이 지역구에 많은 후보를 공천했을 경우에 당선자는 낼 수 없지만 국민의힘 후보의 낙선을 유도할 수는 있죠. 그래서 제가 이준석 신당 만든다고 했을 때 결국 끝내 이재명 도우미 역할밖에 못할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똑같은 결과가 여기에도 나올 겁니다. 만약에 이들 4명이 나와서 신당을 만들어서 자기들 각자 지역구에서 여기 뭐 김종민 의원 빼고는 다 수도권 아닙니까? 이 수도권에서 나올 경우에 본인들이 당선될 가능성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없고 대신 민주당 후보를 떨어뜨릴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자 조홍천 의원 그럼 그 남양주 갑에 이제 자기 그 뭐 고정 기반이 4년 동안 의정 활동을 했으니까 있을 겁니다. 근데 최민희 전 의원이 만약에 도전한다, 뭐 경선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뭐 개딸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최민희 전 의원이 이제 후보가 될 가능성이 아주 크고 때로는 조작을 할 가능성도 있고 이재명 대표 쪽에서 제가 여러 차례 왜 마사지라고 하는 걸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럼 뭐 어느 당이든 정말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걸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민희 전 의원이 뭐 남양주에 사는 뭐 호남표 뭐 다 거의 다 가져갈 거고 조홍천 의원이 일부 가져갈 거고 또 자기 고정표 일부 흡수할 거고 그렇게 되면 뭐 남양주 갑에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조광한이라고 민주당 출신의 남양주 시장을 했던 사람이 있죠.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이 거기에 나가면 그러면 뭐 호남표도 분산할 수 있고 국민의힘 표는 조광한 전 시장이 다 가져갈 거고 뭐 이렇게 되면 조홍천 최민희를 조광한 전 남양주 시장이 이길 가능성이 있다. 높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어차피 이런 데에서는 표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당선자와 낙선자가. 그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사람들은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결국 윤석열 도우미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결국 국민의힘 민주당 후보를 낙선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본인들의 당선? 저는 어려울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뭐 혹시 뭐 당선될 수도 있겠죠. 또 표가 묘하게 갈리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제 문제는 분당하느냐? 그러면 나머지 한 5명 이상 정도가 더 이제 뭔가를 합류하는 건데
그게 이제 저는 그 이재명 대표 측에서 아직 뭐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재명 대표 측도 이 4명의 그 원칙과 상식 창립에 대해서는 뭐 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다른 비명계들이 그 합류를 할 경우는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경계할까? 뻔하죠. 그거는 뭐 방법이라는 게 뻔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 끊임없이 이 비명계의 탈당 명분은 안 주려고 할 겁니다. 아마 공정, 상식, 시스템 공천 굉장히 많이 강조할 겁니다. 근데 이 강조가 말로만 합니다. 행동으로 뒷받침이 안 됩니다. 오히려 행동은 거꾸로 이 사람들을 배제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대단히 높고, 뭐 이재명 대표 그거는 지금까지 자기가 행동으로 보여왔지 않습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거. 뭐 윤석열 대통령 보고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런다고 그러지만 말 따로 행동 따로의 원조에다가 훨씬 더 심한 사람은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비명계들의 탈당 명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는 줄기차게 시스템 공천 얘기를 할 것이고요. 아마 포용, 화합, 뭐 단합 이런 얘기 계속 할 겁니다. 그러나 행동은 거꾸로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뻔히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은 일찍 탈당을 할 것이고, 나는 아니겠지 라고 하다가 결국 공천에서 탈락하는 많은 비명계들을 저는 보게 될 걸로 봅니다. 그러면은 결국 분당까지 저는 안 갈 가능성이 더 높다. 왜 그러냐면 분당을 해서 신당을 만들 경우에 비전이 밝으면 아마 대거 이쪽으로 비명계들이 옮겨붙을 텐데 그렇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분당까지는 안 가고 결국은 비명계의 상당수는 이재명 대표의 그 화려한 말솜씨에 속아서 이 당에서 마치 경선을 통해서 자기가 그 경쟁자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재명 대표는 개딸이나 아니면 강성당원들을 동원해서 이미 뭐 그 지역을 그 현역 의원을, 비명계 현역 의원을 충분히 낙선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고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본인이 모르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저는 이 사람들이 경선까지 응할 가능성이 저는 대부분이 경선에 응할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이 탈락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탈락하면 그 다음에 출마 못하도록 법에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는 분당 사태를 막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다 경선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상당한 정도의 그 어떤 당근책을 펼 겁니다. 마치 자기는 중립을 지키는 것처럼.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전혀 아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는 뭐 조홍천 의원이 그런 표현을 했던데 도마 위의 생선. 뭐 언제 내리치느냐만 문제죠. 그게 뭐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데 어차피 죽을 운명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런 정도의 운명이기 때문에 이 운명을 예측한 그리고 결단력 있는 네 사람이 원칙과 상식을 했고 아마 이 네 사람은 결국 탈당하게 될 거고요. 이 네 사람의 탈당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별 크게 신경을 안 쓸 텐데 여기에 합류할지 모르는 약간은 결단력이 부족한 의원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단속에 나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 사람들은 결국은 총선 출마를 못하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분당이라고 할 만한 일부의 탈당이 아니고 분당이라고 할 만한 움직임 이거는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주류의 그 어떤 포섭 작전, 방해 작전 이런 것 때문에 결국 분당에 이른다고 할 정도의 대거 탈당 이거는 없을 가능성이 더 높다. 물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과거 한국 정치권에서 벌여져 온 분당 국면 뭐 이런 거하고 이런 거를 이제 차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제 민주당에서 다른 변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의힘의 어떤 뭐 해초모여식 무슨 빅뱅 만약에 이런 게 있다면 거기에 올라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국민의힘도 그런 것까지는 없지만 국민의힘의 12월쯤에 아마 비대위가 구성되지 않을까. 저는 지금 그런 예측을 해봅니다. 비대위 정도 가지고서 민주당에 있는 비명계들을 흡수할
동력은 안 됐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분당으로 이어질 가능성, 저는 비관적으로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